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대형주 내에서 50주 신저가를 기록한 시총 상위 종목이 많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현대차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부족하죠. 여기 러시아 공장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중고차 시장 이야기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투자 중점을 둬야 될지, 현대차에 대해서 들고 가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 OX로 여쭤보죠. 네, 두 분 모두 X 주셨습니다. 이 중고차 시장 성과에 대한 X 의견인지 아니면 현대차 전반적인 투자 의견 X인지요? 네, 다 아직은 악재가 해소가 되려면 멀었고요. 네. 이제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현대차는 러시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수급도 아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중고차 관련된 사업 진출은 이전부터 나왔던 재료입니다. 사실 이미 시장에서 케이카나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중고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그래도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 현대차의 입점은 분명히 어느 정도 게임 체인저가 될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막 현대차의 영업이익이나 기타적인 부수적인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이미 기존의 업체들이 워낙 탄탄한 이제 부분을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뺏어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크게 현대차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요소로서는 보기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 흐름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매수 타이밍도 이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더 오를 가능성은 아직 악재가 훨씬 더 시장에는 산재해 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래서 아직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X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떨지 펄어비스로 넘어가 보죠. 오늘 게임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원자재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더불어 펄어비스의 경우는 기관 투자의 순 매수에 힘입어서 최근에 20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두 분께는 펄어비스 어떤 종목이 됩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의견 주시죠. 네, 이번엔 또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게임주가 사실 뭐 며칠 올라봤자 저희 고점에 계신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좀 큰 상황일 텐데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게임주를 지금 매수 관점이라기보다 보유 관점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원자재라든지 인플레 관련된 어떤 좀 악재가 반영되지 않는 섹터를 좀 찾다 보니까 이제 게임주가 다소 좀 주목은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해당 종목들 같은 뭐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직은 흐름을 좀 확실히 타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임주 관련해서도 이제 종목별로 조금씩은 이제 개별 이슈가 좀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좀 무난하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최근에는 넥슨 관련주들의 이제 급등세 이후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뭐 이미 이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뭐 매도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보유 관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영향이 덜 받을 수 있기에 이 종목을 뭐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보유자분들 더 들고 가자,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에서 O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도 알아보죠. 7만 원 아래까지 또 내려왔어요. 이제 4개월 만이고 어제 7만 100원에서 종가 딱 형성했다가 오늘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사야 되는 날인지 매수해야 되는 날인지 제가 잘 몰라서 방송 보라고 했거든요. 그분께 한번 확인하라고 OX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매수 기회는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는 유독 그 가격대에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뭐 6만 전자다, 7만 전자다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매수 기회가 아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지요? 빠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타 종목군이 훨씬 더 탄력성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수 추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좀 이제 횡보만 해도 삼성전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뭐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괜찮은 자리긴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매력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X 의견을 드렸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잘 나가야지만 이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순풍이 부는 건 맞는데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슈가 계속 있죠. GOS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다 파운더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3나노 수율이 안 잡히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TSMC는 최근에 3나노 수율이 잡혀서 다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들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주가를 받으려면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다, 악재를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어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 수익률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과 거기 추가로 삼성전자는 아직 현재 회사가 좋은 건 맞으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아직까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두 부분에서 맥스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 회사가 좋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주가 탄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X다. 매수 기회, 매수를 해볼 수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그 반등할 때 오르는 폭에 비해서 좀 아쉬울 것 같다. 네. 그래서 X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두 분에게 모두 다 각자의 오를 받은 오늘의 매수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두 분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꽃이 핀다, 그리고 어려울 때 단단했던 종목. 궁금하네요. 바로 종목 열어볼까요? CIS와 클리오입니다. 꽃이 핀다. 뭔가 이렇게 막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인데 네. 클리오 화장품주를 갖고 오셨어요. 네,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 가지고 왔습니다. 네, 클리오를 지금 봐야 되는 의미는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의 사실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클리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하락장 속에서도 사실 잘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일단 흐름이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오늘 좀 낙폭이 좀 장 후반돼서 좀 강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다시 지켜보실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방역 완화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다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갈 수 있는 섹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행 관련주는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급락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라든지 뭐 중국 내 소비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에는 크게 이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 관련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수급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은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리오 지금 자리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일단은 뭐 한 22,000원 정도 선까지 이제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또 최근에 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짧게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목표가는 좀 낮게 좀 드렸습니다. 낮게라기보다 빠르게 수익을 좀 실현하셨으면 좋겠어서 26,000원 매수 목표가로 정해드리고요. 예, 손절가 역시도 좀 가볍게 22,000원에서 21,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흐름이 좀 깨진다, 추세가 깨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주가를 보여줬던 클리오였는데 오늘 하락합니다. 그럼 이럴 때 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죠? 매수가는 23,000원, 목표주가 26,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번에 CIS의 경우에는 어려울 때 단단했던 종목이라고 했어요. 네, 시장이 어려운데 잘 버티면 시장이 좋았을 때는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때 나는이죠. 이제 기술주들이 이런 시장이 잘 버텼다는 거는 시장이 턴할 때 훨씬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기 좋은 이제 그런 테마성 이슈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CIS가 갖고 있는 현재 기술적인 상황,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재료들은 훨씬 더 탄력성이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CIS는 먼저 이제 전극 공정 관련 장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게 LFP 배터리도 들어가고 거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 있는 NCM 배터리 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하면 당연히 전극 공정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2022년도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이 지어지고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극 공정 장비가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짙게 나타난다면은 들어가기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계속적으로 이 CATL 관련해서 LFP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CIS는 또 그런 또 이슈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듀얼 코어가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까지 같이 테마성 이슈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차 전지에서 어느 배터리가 와더라도 소화할 수 있고 재료를 탑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CIS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241선 라인에 딱 얹혀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거래량도 적당히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IS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시장이 턴할 때 혹시나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훨씬 더 강한 매력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가로는 14,000원, 목표가로는 17,800원, 손절가로는 11,000원 정도 제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IS 목표 주가 17,8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5호장에 좀 주가 상승이 가파른 원전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일 이제 대선이잖아요. 네. 저는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대선하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정책과 관련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많은 분들이 테마성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보성파워텍이 갑자기 5장에 급등하고 네.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김지만 팀장님? 네, 사실 보성파워텍 원전주로서 흐름을 보시면 지금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은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보성파워텍과 에노토크만 먼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대선은 저는 모릅니다. 내일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죠. 저는 모르고요. 이제 네.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저는 모르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사실상 지금 원전이 갖고 있는 포인트로는 두 후보 다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갈리게 된다면은 이제 조금 더 2번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요. 사실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는 현재 지금 보성파워텍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을 갖기 충분하고 이제 신고가 거의 근처에서 단기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하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전은 사실상 걸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이야기 나오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세요. 그죠? 저희도 사실 결과는 모르지만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 테마로 원전 관련주를 뒤늦게 지금 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독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1% 내린 2621선 지나고 코스닥은 1.3% 하락하면서 오후장에 오늘 장중에 좀 강보합권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보합까지 회복했던 지수는 다시 내렸습니다. 869.97포인트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